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는 치료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고 겨우 찾은 약은 1년에 수천만 원이 넘는데요. 바로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2026년 1월 5일 정부가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도자료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 나열이 아니에요. 이 계획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라가 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계획의 세 가지 큰 축,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확대, 그리고 끊김없는 지원체계 구축. 이게 각각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속뜻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상의 환자 민준 씨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고 생각해보죠. 민준 씨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 처음 마주하는 건 아마 엄청난 치료비 청구서일 거예요. 자료를 보니 현재 희귀질환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받아도 진료비의 10%를 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혈우병 같은 경우엔 연평균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바로 그 10%라는 숫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이 본인 부담률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5%만 내게 하는 식의 상한제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을 깎는 게 아니라 고액 환자의 부담이 끝없이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사실 암 환자는 연평균 부담액이 73만 원인데 혈우병은 1,044만 원이란 자료를 보니까 같은 10%라도 병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혜택의 우산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처럼 지금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던 70개 질환을 산정 특례에 포함시켰거든요. 아, 그게 장이 짧아서 영양분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심각한 병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이 환자들도 그 10% 룰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걸로 총 1,387개 질환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 불합리한 행정 절차도 손본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현장에서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 중 하나예요. 완치가 불가능한 유전 질환이나 만성 질환인데 5년마다 병원에 가서 복잡한 검사를 다시 받고 내가 여전히 이 병을 앓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잠시만요. 완치가 안 되는 병인데 5년마다 아직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건 좀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너무 가혹한 절차였던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환자단체의 요구가 높았던 샤르코 마리투스병 같은 구개 질환부터는 아예 재등록할 때 검사 요건을 폐지했어요. 앞으로 이걸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건 돈을 아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소모를 막아주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민준 씨가 5년마다 병원 예약 잡고 검사 받고 서류 떼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중요한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었군요. 네, 그 낡은 기준을 2027년부터 단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민준 씨의 상황을 다시 그려보죠. 의료비 부담이 줄었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사라졌어요. 한숨 돌렸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준 씨에게 맞는 신약이 해외에선 개발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두 번째 대책, 치료제 접근성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환자들에게는 가장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이 기다림을 줄이는 게 두 번째 대책의 핵심이에요.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100일입니다. 신약 하나가 허가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240일이 걸렸는데 이걸 2026년부터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240일에서 100일, 140일, 거의 5달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파격적이긴 한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기존에 240일이 걸렸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성 검증이나 약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따져보는 평가, 약과 협상 같은 과정에서 뭔가를 건너뛰거나 졸속으로 처리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건 사실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의 오란 줄다리기에서 효율성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의 해법은 절차의 병행이에요. 지금까지는 식약처 허가, 그다음에 심평원 평가, 그리고 건보공단 협상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이 과정들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거죠. 동시에 진행한다고요? 그래도 각 단계에 고유한 역할이 있을 텐데 한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놓칠 위험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평가 단계에서 약효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옆에선 이미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각 기관 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이런 속도전이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이 신약 데이터를 제출하는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루가 급한 환자 입장에서는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한 변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제약사가 아예 한국 시장은 작아서 돈이 안 된다면서 약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긴급 도입이에요. 예전에는 환자나 가족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약을 구해와야 했어요. 언어 장벽, 통관 문제, 비용 문제까지. 그야말로 각자도생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픈 가족을 돌보기도 힘든데 해외 약품 구매 대행까지 해야 한다니. 그렇죠. 그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이제 정부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그런 약들을 구매해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거죠. 이걸 매년 10개 품목 이상씩 늘려나가겠다고 해요. 두 번째 전략은 더 적극적이에요. 주문 제조 강식입니다. 아예 공급이 끊긴 필수 의약품은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 이 약을 이만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고 생산된 물량 전량을 사들여서 공급하는 거예요. 와, 일종의 공공제약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럼 어떤 약을 긴급 도입하고 어떤 약을 주문 제조할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혹시 목소리 큰 환자단체의 요구가 더 쉽게 반영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또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민준 씨는 경제적 부담도 덜고 필요한 약도 더 빨리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사실 환자의 진짜 싸움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받았는데 당장 내일의 삶이 막막한 거죠. 이 지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책, 끊김없는 지원 체계가 의미를 갖겠네요. 맞아요. 희귀질환과의 싸움은 병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요.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재활, 심리적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연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먼저 진단 단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유전자 검사 지원을 늘리고요. 더 중요한 건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무조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와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거예요. 현재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같은 지역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사는 곳 가까이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지역 완결형 진료 지원책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방향은 좋은데요. 이게 이름만 전문기관이고 실제로는 서울 대형병원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환자들은 결국 불안해서 다시 서울로 몰리지 않을까요? 핵심한 지정 자체가 아니라 그 기관들의 의료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중앙, 권역, 지역으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앙지원센터가 권역별 기관들의 의료진 교육이나 진료 지침 개발을 돕고 권역기관은 다시 지역병원 의사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시기죠.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면 환자들이 굳이 KTX를 타고 몇 시간씩 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대책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예를 들어 신약이 100일 만에 도입되어도, 즉 대책 2가 실행되어도 그 약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재활을 도와줄 지역 전문기관이 없다면, 즉 대책 3이 없다면 약표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대책들의 진정한 의미는 연결에 있어요. 더 큰 그림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치료비 지원 같은 의료적 지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간병, 재활, 마음 건강, 자녀 교육 문제처럼 환자들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어떻게 파악하죠? 막연하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를 아는 게 핵심일 텐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해요. 환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도 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민준 씨에게 필요한 게 병원비인지 아니면 활동보조인이나 심리상담사인지를 먼저 묻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의 합이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필요한 약을 더 빨리 전달하며 병원 치료를 넘어선 삶 전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걸 넘어 한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 의료적 접근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계획은 이제 막 발표됐고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민준 씨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아요. 앞으로 환자 등록 사업이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 데이터가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죠. 하지만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환자 자신 아닐까요? 어떤 의미죠? 만약 이 데이터를 환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환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연구를 설계하거나 제약사와 신약 개발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를 제공할 테니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데이터가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었던 환자를 의료 시스템과 국가를 상대로 협상하는 주체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과연 거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